나는 오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비관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오며 너무 자주 보아왔기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서 자주 하는 말 때문에 삶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스스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제는 다 끝난 인생이지.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이 말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너무 익숙해서 말하는 사람도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느낍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바꿉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 어떤 훈계보다 오래 남습니다. 노년에 자주 나오는 그 한마디는 대개 겸손처럼 보입니다. 체념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다 산 사람의 여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벌이나 업보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의 이치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 점점 차가워지듯 희망이 머물 자리를 내주지 않는 마음은 조용히 메말라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수십 년 반복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마음 한편에 아직 남아있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기회도 가능성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에 더 가까워집니다. 남은 것이 줄어들수록 말이 마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젊은 시절의 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되고 표정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삶의 방향이 되는 과정을 말입니다. 이제는 늙었지. 이 한마디가 자신을 내려놓는 말인지 자신을 가두는 말인지는 말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의 입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쯤 자신의 말을 돌아보자는 것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자기 인생을 낮추는 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말이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이미 끝났다고 믿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말이 사람의 복과 인연 그리고 남은 시간의 결까지 조용히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늙으면서 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잃습니다. 젊을 때의 말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계획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말은 점점 뒤를 향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잃어버린 것,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말입니다. 노년에 자주 나오는 그 한마디는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살아보니 이 말들은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 한두 번 지나가면 그저 감탄이나 체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태도가 되며, 태도는 사람의 얼굴과 선택을 바꿉니다. 나는 오랫동안 세대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가난을 견딘 세대, 급격한 변화를 통과한 세대의 노인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은 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희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을 아껴야 한다는 감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마음을 이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의 노년은 다릅니다. 말할 기회는 많아졌고 하소연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반복이 될 때 마음은 점점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불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라는 문장은 세상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끝난 사람이라 부르면 마음은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안전만을 택하고 새로운 인연보다 익숙한 고립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것을 죄나 벌의 언어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복도, 인연도, 기운도 움직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말을 기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공기가 되어 돌아오고 그 공기는 다시 사람의 마음에 머뭅니다. 그래서 말이 가벼우면 마음도 흩어지고 말이 무거우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노년에 자주 반복되는 그 말은 마음을 낮추는 말입니다.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닫지 않지만 체념의 말은 자신을 낮추며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힌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호기심, 여백이 있는 곳에 복은 잠시라도 앉아 쉬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다는 말이 자주 오가는 마음에는 여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될 것은 몸의 노화보다 말의 노화입니다. 말이 늙어버리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말이 실제로 사람의 관계와 인연,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복들을 어떻게 멀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년에 반복되는 그 한마디는 대개 혼잣말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대화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른이 먼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 말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권하지 않습니다. 조언도, 부탁도, 작은 기대도 그 말 앞에서 멈춥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을 조용히 닫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은 가만히 두는 것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말이 줄고 찾는 횟수가 줄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멀어진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말이 먼저 사람들을 물러서게 만든 것일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조금씩 관계의 거리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부르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다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돌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피로는 노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은 반복에서 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는 점점 흐려집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조용한 방식의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진은 운이나 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연히 머무는 온기입니다. 그런데 늘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 앞에서 그 온기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좋은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붙는다. 그러나 복이 떠난 이유는 큰 불행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령으로서 나는 삶과 죽음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접어두는 말을 너무 일찍 배워서 외로워집니다. 그 말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오래되면 고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가져온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오래된 말의 습관을 어떻게 아주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에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운명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년에 반복되는 그 한마디는 대개 혼잣말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대화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른이 먼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 말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권하지 않습니다. 조언도, 부탁도, 작은 기대도 그 말 앞에서 멈춥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을 조용히 닫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은 가만히 두는 것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말이 줄고 찾는 횟수가 줄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멀어진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말이 먼저 사람들을 물러서게 만든 것일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조금씩 관계의 거리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부르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다르게 씁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돌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피로는 노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은 반복에서 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는 점점 흐려집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조용한 방식의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진은 운이나 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연히 머무는 온기입니다. 그런데 늘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 앞에서 그 온기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좋은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붙는다. 그러나 복이 떠난 이유는 큰 불행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써 나는 삶과 죽음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접어두는 말을 너무 일찍 배워서 외로워집니다. 그 말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오래되면 고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가져온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오래된 말의 습관을 어떻게 아주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에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운명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결론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며 마음에 남은 하나의 방향만을 당신 곁에 두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진리를 알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말해도 되는 것을 알아볼 때 마음이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은 가장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노년에 자주 반복되던 그 한마디는 당신을 보호하려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며 만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반복되면 보호는 사라지고 습관만 남습니다. 습관이 된 말은 마음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은 늘 열려있는 곳, 아직 말이 끝나지 않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으로써 나는 생과 사를 오래 바라보며 이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니라 자신을 접어두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늘 자신을 낮춘다면 마음은 그 하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하루는 복으로 남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너무 오래 그렇게 말해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멈추는 데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한 번만 삼키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노년의 복은 새로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곁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 인연, 작은 기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말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자리는 충분히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입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질 때 복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덜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입니다. 말이 쉬면 마음이 쉬고 마음이 쉬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